아니, 형부. 우리 양평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었어요? 저도 피곤해서 집에서 좀 쉬고 싶네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역할이 뭐였나요? 운전기사.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내내 운전한 기억밖에 없는데요. 고작 운전 좀 해줬다고 유난을 떨어? 여보, 왜 그래? 저는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김서방 자네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당신 이렇게 올라가면 나도 못 참아.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박남정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사위가 딸과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름 휴가에 가족들과 여행하며 운전을 좀 한 것을 가지고 이혼이라는 말까지 꺼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너무 경솔하고 속이 좁았습니다. 사람을 좋게 봤었는데 박 씨도 이번 일로 사위가 달리 보였습니다. 작은 사위처럼 싹싹하지는 않아도 성실하고 착한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박 씨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로 이혼 얘기를 꺼내고 그게 장인 장모 앞이라면 박 씨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다 대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가기 싫다던 사위를 억지로 끌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멀리 오고 가는 게 조금 고생스러웠더라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고맙다, 고생한다, 감사의 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도 맘속에 담고 있다가 여행이 끝나고 집안을 뒤집어 놓은 사위. 박 씨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을 했고 박 씨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셋이나 있었죠. 올해는 꼭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 정희 네가 소희네랑 휴가 날짜 좀 잘 맞춰봐. 박 씨가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환갑에 남편이 몸이 안 좋았던 터라 조촐하게 가족들끼리 식사만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내 아쉬웠습니다. 알았어. 소희랑 얘기해 볼게. 엄마는 부산 가고 싶거든? 부산? 그래. 다 같이 한 차 타고 부산 가는 게 엄마 소원이야. 제주도나 그런 데가 낫지 않나? 아니, 차 타고 내려가면서 휴게소에서 밥도 먹고, 유명한 지역에 세워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 아, 그런 여행? 그래. 너희 지난번에 큰 차 샀잖아? 김서방한테도 물어볼게. 큰딸의 말에 박 씨는 너무 설레었습니다. 너무 해보고 싶은 여행이었습니다. 마침 큰딸내가 딱 사이즈 맞는 차도 구입했겠다.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름 휴가 때 부산행 여행이 결정됐습니다. 다행히 두 딸들의 일정이 잘 맞아들었습니다. 차가 김서방 차니까 운전은 김서방이 좀 해줘야겠는데. 괜찮지? 아, 네. 제가 할게요. 큰 사위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이동 순서도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큰딸 부부가 차를 몰고 박 씨가 살고 있는 인천으로 와서 자신들을 태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 들렸다가 부산으로 가면 되겠다. 전날에 한 곳에 모여 있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선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며 큰딸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불편하게 뭘 그래? 새벽 일찍 움직이면 되지. 하지만 그리 멀지도 않은 거리이기에 아침에 각각 들러서 태우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가족끼리 돈독해지고 좋겠다. 그치? 출발 당일 아침 4시 반,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 출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날 일찍 잠든 덕에 박씨 부부도 이르게 눈 뜰 수 있었습니다. 5시가 조금 넘자 박씨네 아파트 단지 앞에 스타리아 차량이 섰습니다. 왔니? 박씨가 반갑게 인사를 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는 남편이 탔죠. 큰 사위가 장인을 태우니 바짝 긴장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진짜 졸리다. 엄마는 하나도 안 졸리다. 설레가지고. 박씨의 옆자리에 앉은 큰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위도 이따금씩 하품을 했고 뒷자리에 벨트를 하고 앉아있는 손주 둘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면 해운대 말고 다른데 어디가 좋다고 그러던데. 내가 유튜브에서 봤거든. 이따가 보여줄게. 그리고 자갈치 시장인가도 있지? 거기도 가보자. 네. 장모님, 눈 좀 붙이세요. 아니야, 잠 안 와. 그리고 용인까지 가서 작은 딸네 가족을 태웠습니다. 차 안이 북적북적했습니다. 휴게소에 들를까요? 아니, 한 중간쯤 도착하면 가자. 사위가 말을 거는데 어쩐지 눈이 가물가물 감겼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바로 휴게소에 갈 생각이었는데 잠이 와서 의욕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좀 주무세요. 장모님, 빨리 잠이 올까 싶었지만 박씨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쌩쌩 달리기 시작했고 떠들썩했던 차 안은 어느새 조용해졌습니다. 박씨는 잠깐씩 잠에서 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편까지 포함해서 전부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박씨는 또다시 까무룩 정신을 잃었습니다. 적당히 흔들리는 차의 진동이 잠들기 딱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소근소근 들리는 대화 소리에 박씨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휴게소에서 한번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장 가까운데 얼마나 남았어? 3km. 많이 졸리지? 조금만 참어. 졸리니? 박씨가 둘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습니다. 출발한 지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더니 아무래도 피곤하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뭐 좀 먹을까? 휴게소에 도착해서 모두들 스트레칭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왔습니다. 아침을 이곳에서 먹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추억이 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맛없어 보이는 휴게소 음식도 꿀맛 같았습니다. 여보, 나 좀 피곤한데.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자 큰 사위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난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운전하기 힘들어? 빨리 가야 할 것 같은데. 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이 자신이 없어서. 그래, 김서방. 위험한데 왜 애한테 운전을 맡기려고 해? 김서방이 고생 좀 해. 중간중간 쉬어가면 되지. 좀 더 내려가서 고속도로에서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큰 사위의 차니까 주인이 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위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사위는 눈밑이 거뭇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휴게소에서 밥도 먹고 쉬었으니 기운을 좀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차에 올라타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깨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장인어른, 휴게소에서 잠깐 서도 될까요? 그런데 사위가 앞자리에서 남편에게 묻는 말이 들렸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목을 연신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보니
허리든 목이든 불편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 씨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얼른 가. 점심 먹게 식당으로 가자고. 휴게소에서 또 밥을 먹기도 좀 그렇잖아. 시간만 늦어지니까 좀만 고생해서 가죠. 그래요. 형부.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이 나서 떠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특히 막내는 참얼미까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피곤해? 그렇긴 한데. 계속 갈게. 그래. 얼른 도착해서 쉬는 게 낫지. 박 씨의 남편까지 거들자 사위는 다시 속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휴게소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여러모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지쳤으니까 어디든 내려서 식사도 할 곳이 필요했죠. 우리 포항에 들렸다가 가자. 포항에요? 박 씨가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가는 길에 맛집이 있으면 고속도로를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왕에 경상도에 가는 거 포항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서만 묵는 일정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중간에 들리지는 못할 것이었습니다. 또 언제 경상도에 올까 싶어서 차 핸들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운전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게 사위의 목소리인지 차가 덜컹거리는 소리인지 헷갈렸습니다. 박 씨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손주들과 끝말잇기를 했습니다. 포항에 도착해서 바다 근처에 있는 횟집을 찾았습니다. 부산에도 이런 곳이 있을 테지만 포함은 포항만의 분위기가 있었죠. 이렇게 좋은 날 한잔 해야지. 남편도 이번 여행이 좋았는지 들떠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한 잔 따르겠습니다. 작은 사위가 남편에게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종 해산물이 깔려 있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따라 맛이 좋았습니다. 당신도 한 잔해. 그럴까? 소희 너도 마셔. 나도? 그래, 소희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먹니? 술을 마실지 말지 고민하는 작은 딸에게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딸에게도 소주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술 맛이 좋겠다. 평소에도 술을 좋아하는 큰딸이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음식에 술을 마시려고 하니까 딸도 들뜬 것 같았습니다. 잔 다 채웠지? 어? 세훈 씨는? 큰딸이 큰 사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두의 잔에 소주가 찼습니다. 큰 사위만 제외하고 말이죠. 아이고, 어쩌지? 그런데 포항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운전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아, 큰 사위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한잔하고 싶나? 그때 남편이 헛기침을 하며 큰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큰 사위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안 마실게. 운전하면 되지. 자네가 마셔. 그러자 작은 사위가 눈치를 보더니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 운전은 제가 할 테니까 장인어른은 드세요. 그럴까? 자기가 왜 운전을 해? 형부 있는데. 형님이 운전 오래 하셨으니까. 차라리 내가 할게. 그러자 너도 나도 자기가 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기분이 상한 듯 소주잔을 탁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운전 누가 하면 어때? 내가 운전만 할 줄 알았으면 했을 텐데.
박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즐거웠던 분위기가 한순간이 가라앉았습니다. 정적이 잠시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분위기를 모르고 떠들고 있었죠. 그때 큰딸이 사위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짓을 보아하니 사위에게 그냥 계속 운전을 하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큰 사위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계속 운전하겠습니다. 큰 사위가 말했습니다. 박 씨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사위의 차이고 보험에 가입도 안 되어 있으니 말이죠. 괜히 사고라도 나면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럴래 그럼? 어차피 부산 도착해서도 저녁에 한잔 할 거잖아. 그렇긴 하지. 그러자 모두들 납득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큰 사위만 빼고 모두들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큰 사위는 술잔 대신에 물잔을 들었죠. 그렇게 1시간 반 정도 식사를 했습니다. 딸들은 덜하지만 작은 사위와 남편은 꽤나 얼큰하게 취한 것 같았습니다. 박 씨도 알딸딸한 게 기분이 참 좋았죠.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을 했죠. 미리 예약해둔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나가서 관광 좀 해야지. 박 씨는 짐을 놓자마자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플 시간은 아니었고 바닷가 구경이라도 좀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런데 큰 사위가 거기에 초를 쳤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조금 쉴게요. 쉰다고. 네. 좀 피곤해서요. 사위가 얼굴을 문지르며 대꾸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가족들이 다 같이 움직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려면 걸어서 가기는 힘들었죠.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해? 아, 운전해야 해요? 그럼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걸어가? 자기야, 바다까지 걸어가려면 한 20분 걸리더라고. 그럼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이 인원이 택시 타려면 2대는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기는 좀 힘들잖아. 아, 운전하기 싫구나? 박 씨의 말에 큰딸이 또다시 사위의 옆구리를 2번 찔렀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마지못해 차키를 챙겼습니다. 그 모습에 박 씨도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차가 한 대뿐이고 지금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인 것이 뻔한데 싫은 기색을 보이는 게 서운했습니다. 운전하기 싫으면 뭐 걸어가자. 운전하기 싫은 게 아니고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못 쉬었으니까요. 여행은 원래 피곤하고 그런 거야. 그것도 즐길 줄 알아야지. 큰 사위가 유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차를 타고 오니까 안 피곤한 사람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아직 팔팔했습니다. 운전하는 것도 어차피 다 앉아서 하는 것인데 자꾸만 운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 같아서 불편했습니다. 자꾸만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도 상했죠. 네. 알겠어요. 같이 나갈게요. 큰 사위가 가벼운 음색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의 박 씨도 서운했던 기색을 지우며 말했습니다. 멀리까지 여행을 왔는데 서로 얼굴을 붉히는 건 싫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 차도 한잔하고 좀 걷자. 네. 좋아요. 애들 챙겨서 나와. 박 씨가 먼저 숙소를 나왔습니다. 그러게 바닷가 바로 앞으로 숙소를 예약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여행 관련된 예약은 큰딸내가 했다는데 한마디 할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걸어서는 거리가 좀 있지만 차를 타고 가니 금방이었습니다. 저기에서 커피 마시면 되겠다. 박 씨가 바다 바로 앞에 보이는 카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은데요. 모두들 찬성하며 내릴 차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멈추지 않고 주변을 돌았습니다. 왜 안 세워? 여기에다가 주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 교통에 방해되고 딱지 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차하고 와. 우리 먼저 내릴게. 다 같이 갈 거 뭐 있어? 박 씨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너희는 얼른 내리자. 박 씨는 작은 딸 부부와 큰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챙겨서 차에 내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위가 박 씨의 큰 딸을 길게 응시하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다 내려버려서 서운한가 싶었지만 큰 딸은 크게 신경 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박 씨 일행은 다 같이 바닷가 앞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 있는 것이 마음속도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술도 점점 깼고 말이죠. 엄마, 주문해야지. 나는 달달한 커피. 작은 딸이 가족들이 원하는 음식을 휴대폰에 메모했습니다. 한 번에 주문을 하겠다며 말이죠. 근데 형부거도 뭐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들어온 지 5분이 넘었는데 사위가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주차장을 못 찾았는지 아니면 멀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냅둬.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박 씨의 말에 작은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하러 갔습니다. 사위는 박 씨 일행의 음료가 모두 나올 때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네가 카페에 들어온 지 20분 정도 됐을까. 사위가 티셔츠를 펄럭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바깥이 더운 탓에 땀범벅이었습니다. 대충 아무데나 대고 오지. 박 씨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근처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요. 좀 멀리에다가 주차했어요. 덥지? 큰딸이 묻자 큰 사위가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테이블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내 거는 오면 먹고 싶은 거 알아서 시키라고 안 시켰어. 아, 사위는 어쩐지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입맛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냥 아메리카노 시켜주시면 됐는데. 대꾸하는 사위의 관자놀이에서 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밖에 더운 걸 생각 못했네. 시켜놓을 걸 그랬다. 금방 나오는데 뭐. 하지만 어느새 카페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문하는 카운터 앞에도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대여섯 명이 줄 서 있는 뒤로 섰죠. 박 씨는 사위에게서 눈을 뗐습니다. 어느새 박 씨의 컵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더워서 그런지 다들 몇 모금 만에 빠르게 마셨습니다. 밖에 보이는 바다가 반짝거리고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슬슬 일어나고 싶은데. 박 씨가 사위가 있는 곳을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주문을 하려면 아직 앞에 두 사람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게 아무데나 대고 오지. 박 씨는 아까 했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길에다가 잘 대고 같이 들어왔으면 지금쯤이면 다 마시고 일어났을 테니 말이죠. 박 씨의 말에 큰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에게 갔습니다. 여보, 다들 다 마셔가지고 이제 나갈 것 같은데 당신 커피는 테이크아웃 하자. 뭐? 지금? 응. 우리는 온 지 한참 됐잖아. 당신도 바닷가 걸으면서 마셔. 그게 더 운치 있고 좋지.
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좀 시원한 데 앉아서 먹고 싶은데. 어떻게 그럼? 다 기다리게 하기도 좀 그렇고. 딸이 말끝을 줄였고 사위는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을 보다가 박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도 사위가 딸의 말대로 했으면 싶었습니다. 음료도 없이 계속 앉아 있기도 좀 있으셨죠. 그러자 또다시 한숨을 쉬는 사위. 박 씨의 인상이 찡그려지려던 찰나에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 그러면 여기 잠깐만 앉아서 마시다가 나갈게. 먼저 나가 있어. 그런데 커피를 가지고 나갈 게 아니라 마시고 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행동하려 하는지 박 씨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차피 바다 구경하러 온 거 기분 좋게 나가서 커피 마시며 같이 걸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박 씨 일행은 사위만 남겨둔 채로 먼저 나왔습니다. 큰딸이 사위가 있는 카페를 돌아보길래 박 씨가 나무랐습니다. 너도 여행 왔으면 남편 신경 그만 쓰고 놀아. 김서방이 애도 아니고 뭐를 그렇게 챙겨? 그치? 알아서 먹고 오겠지? 그래. 딸이 박 씨에게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박 씨 일행은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날이 덥긴 했지만 차가운 음료를 마시기도 했고 해가 지고 있어서 좀 나은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은 왜 안 나온다니? 전화해 볼게. 후다닥 마시고 나와야지. 자꾸만 기다리게 하는 통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곧 어디든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또 사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니 말이죠. 딸과 통화를 한 사위는 잠시 뒤에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지 못했는지 플라스틱 컵에 들고 나온 듯 했습니다. 우리 이제 밥 먹어야지. 아, 네. 부산이니까 횟집이나 그런 곳으로 찾아봐. 네. 아, 근데 엄마. 김서방 회 잘 못 먹긴 하는데 아까도 먹었잖아. 즐겨 먹진 않아. 어머, 그래도 부산에 왔는데 해산물 안 먹고 뭘 먹니? 난 뭐 좋아서 먹어. 그냥 분위기로 먹는 거지. 박 씨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사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대잖아. 그래? 자기 괜찮아? 그럼 횟집으로 검색한다. 그렇게 박 씨 가족은 또다시 횟집에 가서 또다시 술판을 벌렸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차를 가지고 온 사위가 걱정돼서 쳐다봤더니 또다시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잔하지 그래. 그래. 차 놓고 택시 타고 가면 되지. 걸어가거나. 큰 사위는 잠시 말이 없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 가지고 갈게요. 대리 불러도 되고.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니? 그냥요. 술을 별로 안 먹고 싶네요. 그래서 사위는 또다시 술을 마시지 않고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뭔가에 꽁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습니다. 술맛도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에 부산에서 다시 올라가는 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박 씨 가족은 큰 사위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보다도 만족스러운 여행은 지난 몇 년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올라갈 때 우리는 시댁에 좀 내려줄 수 있나? 사돈네 가게? 우리끼리 여행해서 좀 눈치가 보여서 말이야? 작은 딸이 눈치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중간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사돈네가 양평인데 그러면 동선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큰 사위가 가만히 있더니 대꾸했습니다. 장모님, 집마다 다 내려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 씨가 놀라서 쳐다보았고 딸들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여보, 안 내려주면 어떡해? 그래. 김서방. 올라가는 김에 데려다 줘야지. 인천도 가야 하는데 양평에 들르면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지. 위쪽인데. 인천이랑 양평이 정반대예요. 저희 집은 그 가운데고요. 어쩐지 사위의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뭔가 따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내 얌전히 있다가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여행도 끝나서 다들 피곤할 텐데 안 데려다 주면 도대체 집에 어떻게 가라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왕 가는 거 데려다 줘야지. 차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래. 여보, 그건 좀 그렇다. 큰딸까지 사위를 말리는 걸 보니 박 씨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괜히 고집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박 씨는 후회됐습니다. 왜 큰 사위한테 운전을 맡겨서 여행 내내 마음이 불편한 것인지 말이죠. 운전 좀 해준다고 생색이 대단했습니다. 힘든 건 알겠고 고생한 것도 충분히 알겠지만 왜 이렇게 모든 식구들을 한 사람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용인 집에라도 내려주시면.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딸내가 사돈에게 안 가고 집에 간다고 해도 불만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운전을 못하겠다고 하던가. 기분 좋게 여행하고 나서 이게 뭐야? 이왕에 고생하는 거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지. 운전 못하는 게 한이다. 한. 엄마, 차 안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잠이 들었던 남편도 어느새 깨서 불편한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이, 형님이 고생하시긴 했죠. 아, 저희가 차를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겸연쩍은 듯한 작은 사위의 반응에 박 씨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큰 사위만 참으면 될 일인데 다들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더 걸려서 데려다 주면 이번 여행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텐데 말이죠. 형부. 죄송해요. 작은 딸까지 사과하자 큰 사위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억지를 부린 걸 알긴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는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졸음쉼터에서 2번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휴게소에도 들르지 않고 빠르게 수도권을 향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빨리 도착해서 쉬는 게 낫지. 그래서 박 씨도 휴게소에 안 들르고 빨리 가겠다는 사위의 말에 딴지를 걸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도 며칠 동안 돌아다니니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차에 탄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계속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앉아서 목만 꺾여서 자는 것도 힘들고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도착해서 푹신한 침대에서 푹 자고 싶었습니다. 여태 잠자리도 불편했기에 집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차가 인천이 아닌 서울을 향했습니다. 아니, 인천 가는 길은 여기가 아닌데. 저희 집에서 내려드릴게요. 뭐? 박 씨의 말에 큰 사위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박 씨의 집인 인천이 아닌 자신들이 사는 서울의 차를 멈추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라는 소리야?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으니까요.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큰딸도 미리 말을 한 게 아닌 듯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아까부터 왜 그래? 운전 힘들어서 그래? 참 진짜 대단한 일 했다.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사위가 그동안 고생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뻔히 차가 없는 걸 아는데도 집에 안 태워주겠다고 하는 그 심보가 너무 못됐습니다. 아니, 우리 양평 데려다 주는 거 아니었어요? 작은 딸도 이제는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큰 사위 빼고 온 식구가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저도 피곤해서 집에서 좀 쉬고 싶네요. 아니, 누가 쉬지 말라 그래? 집에는 데려다가 놓고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저도 이번 여행에서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정말로 자신의 집에서 주차를 하고 내려버린 큰 사위. 여보, 엄마랑 소희는 어떻게 가라는 거야? 그래. 자네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하다고요. 그래. 여행을 망쳐도 유분수지? 제가 여행을 망쳤어요? 그래. 저는 이번 여행에서 역할이 뭐였나요? 운전기사?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내내 운전한 기억밖에 없는데요. 고작 운전 좀 해줬다고 유난을 떨어. 고작이요? 10분 거리도 안 걸어 다니시고 운전시키셨죠. 밀면 먹으러 갔을 때도 주차하고 오라고 그러시고 먼저 드시고 계셨잖아요. 저녁에 음식 포장해오는 일도 며칠 내내 저 시키셨고 점심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판 벌리실 때 저는 한 모금도 못 먹고 운전만 했어요. 3일 내내 그랬잖아요. 여보, 왜 그래? 당신도 그래.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다면 나는 절대 당신 혼자 그렇게 고생하게 안 뒀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나는 차만 챙겨야 했잖아. 바다 구경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는 운전기사고 너랑 처제랑 장모님만 가족이었지. 고작 운전? 내가 이번 여행에서 하루에 운전을 몇 시간 한 줄이나 알아. 고작 운전이라는 소리 들으려고 그런 거야? 아무리 부부끼리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당신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지금. 일단 엄마 아빠부터 모셔다 드리고. 모셔다 드리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해. 저는 피곤해서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김서방 자네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 참던 남편까지 폭발했습니다. 남편을 작은 사위가 겨우 말리고 있었죠. 당신 이렇게 올라가면 나도 못 참아. 큰딸의 말에 사위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 뭐? 모두들 석상처럼 굳은 채로 사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박씨 가족들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버렸습니다. 큰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나머지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니? 남편도 기가 막힌 듯이 허참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봐. 나 김서방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못 데려다 줘서 미안해. 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영락없이 집에 차도 없이 돌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골치가 아프고 피곤해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당연히 이 일의 주범인 큰 사위가 미웠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경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사람을 좋게 봤었는데 자신이 잘못 봤던 것인 듯 했습니다. 겨우 집에 돌아와서 쓰러지듯 침대에 몸을 눕히니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억울했습니다. 큰딸내에게선 연락이 없었습니다. 별일이야 있겠나 싶었지만 큰딸이 사위에게 제대로 얘기를 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 버릇은 초장에 고쳐야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에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엄마, 김서방한테 사과해. 우리가 너무했던 것 같아.
우리만 즐겼던 여행이었고 내 남편은 희생만 했어. 누구도 제대로 고맙단 말도 안 했잖아.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됐어. 기가 막혔습니다. 사위가 딸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몰랐습니다. 박 씨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사람을 어떻게 주차장에다가 던져놓고 올라가 버려? 내가 사위한테 그런 취급을 받고 사과까지 해야 해? 이혼하자고 그래서 그래. 그냥 콱 이혼하겠다고 소리를 쳤어야지. 엄마, 나 이혼할 생각 없고.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 나도 몰랐는데 우리가 너무했어. 사과 안 하겠다면 우리도 더는 엄마나 소인애 안 봐. 뭐? 사과할 생각 없다는 거지? 그래. 없다. 뭐 안 봐? 운전 좀 시켰다고 이혼하겠다는 사위는 내가 먼저 사양이야. 나도 너희 다시는 안 봐? 박 씨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씩씩댔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괘씸했습니다. 사위도 딸도 똑같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참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너 언니랑 연락 안 하니? 부산 이후로 안 해. 전화해도 안 받아. 사과하라고 그러던데 안 했더니. 작은 딸내와도 연락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연이라도 끊을 모양인 듯 했습니다. 김서방은 어떻게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니? 그러게. 부산에 갔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했는데 그게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게 다 큰 사위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때 도저히 답답해 안 될 것 같아서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번호가 바뀌었다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위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설마 아니 정말로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홧김에 이혼하라고 했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신 안 보겠다고 한 것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큰딸 부부는 어찌나 매정한지 정말로 연락처까지 바꿔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할 만큼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노발대발했습니다. 얼른 연락해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으라고 했지만 연락처를 알아야 욕을 하든 말든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번호까지 바꾼 사위의 집에 무작정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이번엔 작은 딸만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2딸이 모이지 않는 명절이었습니다. 먼저 전화해서 살뜰하게 챙겨주던 사위도 이제는 못 볼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큰딸네를 떠올리다 보니 자신이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도는 하지 않았어도 사위가 서운할 만했다 하는 일들도 몇 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길래 문 앞에다가 쪽지를 남기고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풀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모르는 번호로 답장이 왔는데 사위인지 딸인지는 몰랐습니다. 오해는 없었고 사과는 늦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박 씨는 허탈했습니다. 몇 달 사이에 딸을 잃은 마음이 공허했죠. 그날 그렇게 올려보내지 말걸. 아니, 사위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진작 말할걸. 후회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지처럼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죠.